블루블러드는 역사 전반에 걸쳐 가격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왕과 퀸즈의 집들은 순도와 선을 유지하기 위해 서로 결혼해야 했기 때문에 계급의 계보와 순도가 영원한 것을 멈추지 않도록 동의했습니다. 그들이 알지 못했던 것은 연복홍과 히스패닉 제국의 합스부르크의 경우와 같이 그들이 겪은 모든 질병이 왕조 전체에 강조된 일련의 유전적 돌연변이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형제, 사촌, 자매 및 삼촌 사이에서 결혼하는 것이 당시 가장 정상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유전적인 돌연변이를 겪은 15명의 로열티 회원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철저하게 얻기 전에 채널을 구독하고 업데이트를 따라잡기 위해 알림을 활성화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1번, 투탕카몬. 우리는 우리가 로열티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고 아마도 당신은 우리가 유럽에서 시작할 것이라고 상상했지만 투탕카몬과 그 가족보다 유전적인 돌연변이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더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왕족으로 여겨질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신들로부터 대우를 받았습니다. 이 영화들은이 파라오가 보니 활기차고 잘생긴 남자의 그래픽 표현이라고 믿게 했다. 현실에서 더 이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로가 자매와 결혼할 의무였기 때문에 같은 가족의 구성원들 사이의 노조 덕분에 그들의 유전학의 결과는 비참했다. 유전학 전문가들에 대한 깊은 연구는 파라오의 진정한 이미지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다. 잠보발, 암컷 엉덩이, 구개구개 및 회복성을 가진 남자, 턱없이 사람을 보이게 하는 상태. 강하고 정사각형 맥실의 남성화 프로토타입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의 상태는 그의 삶에서 너무 많은 비용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무덤에서 다양한 모양과 조각으로 장식된 2000개의 지팡이가 발견되었습니다. 2번, 빅토리아. 유럽의 할머니로 더 잘 알려진 영국의 빅토리아. 그리고 그들은 이 대단한 할머니를 갖는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빅토리아는 혈우병으로 고통을 겪었으며 부모로부터 상속되었는지 여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들 중 어느 것도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 않았거나 노보 돌연변이의 경우 가족에서 처음으로 나타나는 유전자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빅토리아가 여왕의 미끄러짐으로 인해 아마도 잉태되었을 것이며 그가 관계를 맺은 사람은 혈우병을 앓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즉, 빅토리아는 아마도 왕의 합법적인 딸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당황스러운 땅에 들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빅토리아의 혈우병은 자손을 위해 대륙 전체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세 자녀 중 세 자녀가 고통을 겪었고 나중에 손자와 위대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빅토리아는 호르의 테르케로 위손녀였으며 부모의 내피의 결과로 여러 질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중에 그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3번. 러시아의 알렉시스 자레비치. 알렉시스는 아마도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인기 있는 혈우병 사례일 것입니다. 러시아의 차르의 막내 아들은 혈우병으로 태어났으며 짧은 생애 동안 끊임없는 고통을 다루어야 했습니다. 그가 위기에 빠졌을 때 그는 어머니에게 소리를 지르며 라스푸틴 스님의 손에 죽게 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건강인 자리나 알렉산드라는 알렉시스 병을 치료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알렉시스는 유전자를 옮긴 그녀의 어머니인 그녀의 혈우병을 물려받았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계보를 무시한다면 우리는 알레안드라가 그녀의 할머니였던 영국의 승리 유전자를 끌어듬을 알게 될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알렉시스는 왕실 전체를 살해한 볼셰비키의 손에 구살 때 사망했습니다. 등번호 4, 스페인의 카를로스 1위, 독일의 5위. 스페인의 카를로스 프리메로는 이미 그의 유전학에서 두드러진 합스부르크가의 덕을 과시하고 있었다. 가까운 장래에 이미 사회에서 용어가 만들어졌고 이런 종류의 결함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합스부르크 턱으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카를로스 프리메로가 이 병으로 인해 불편함을 느낀 것은 그가 먹는 모습을 보는 것이 싫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신하들의 엿보는 윤을 견디지 않고 자신의 음식을 먹기 위해 자신을 가두었습니다. 카를로스 프리메라는 또한 간질과 통풍을 앓았고 그를 무덤까지 데려간 질병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음은 가장 두드러진 유전적 돌연변이었습니다. 5번, 카를로스 세군도. 우리는 모든 군주제 중에서 히스패닉계 합스부르크 왕가가 유전적 돌연변이를 물려받는 측면에서 최악의 부분 중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카를로스 세군도는 자신의 유전으로 인해 사람이 얼마나 아플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예입니다.
유전학자들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그녀의 염색체 일치율이 25%로 너무 높아서 그녀는 부모의 혈연 관계로 인해 어떤 질병도 가지고 태어나지 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카를로스 2세는 투탕카멘이 겪었던 것과는 정반대의 안면 돌출증을 앓았습니다. 과장되게 튀어나온 턱으로 인해 음식을 씹지 못하고 침을 계속 흘리게 되었습니다. 카를로스 2세는 유전병이 많아 마녀라는 별명을 얻었지만 당시 사회는 그가 사악한 마법에 걸렸다고 생각했다. 뚜렷한 전조증 외에도 카를로스 세군또는 신생뇨관 산증을 앓았는데 이로 인해 소변에서 혈중산을 제거할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카를로스는 너무 아파서 마드리드 주재 프랑스 대사가 감히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왕자는 매우 약해 보이고 퇴화의 징후를 보이며 뺨에 가래가 있고 머리에는 딱지가 가득하고 목 피부는 무섭게 못생겼습니다. 그는 너무 병약하고 허약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4살 때 다른 질병에 걸릴까봐 햇볕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14명의 유모에게 간호를 받아야 했습니다. 카를로스 세군또는 비타민 D 부족으로 구루병을 앓았고 이로 인해 8세에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과 말년에 간질을 앓았고 통제할 수 없는 초콜릿 중독에 시달려 복통과 설사를 평생 겪었다. 카를로스 세군또는 10세 때 읽기를 배웠는데 이 모든 질병이 인지지연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그는 뇌에 상당한 양의 물이 있어 극심한 두통을 유발하는 수두증을 앓았습니다. 그것이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두 번째 카를로스는 그를 불임, 고환 기능 장애 및 낮은 테스토스테론 수치로 만드는 염색체 변형인 클라인펠터 증후군으로 고통받았습니다. 믿을 수 없을 것 같지만 스페인이 거의 13년 동안 겪은 유명한 계승 전쟁은 정확히 왕좌의 상속인을 줄 수 없었기 때문에 합스부르크와 부르봉 사이의 전투가 촉발되어 궁극적으로 권력을 장악하고 통치합니다. 오늘 6번 나중에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6세가 될 제임스 1세는 왕국이 아직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조지 3세가 앓게 된 것과 동일한 질병인 포르피린증을 앓았습니다. 그는 고열, 복통, 붉은 소변, 정신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쇠약해 5살이 될 때까지 걸을 수 없었다. 이 병은 분명히 그의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았고 그도 그의 아들에게서 물려받았습니다. 7위. 영국 최초의 빅토리아 여왕의 조부인 조지 3세도 유전병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호르의 3세는 적혈구 단백질과 관련된 특정 화학물질의 축적으로 인해 나타나는 일련의 장애인 포르피린증을 앓았습니다. 호르의 3세는 이 질병의 결과로 정신분열증이 발병하면서 완전히 정신을 잃는 과장된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그의 통치 능력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영국 왕국에 끔찍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사실 가장 강력하고 가장 영향력 있는 사건은 그의 통치 기간에 일어났습니다. 왕좌 앞에서의 무능력으로 인해 그는 오늘날 아메리카 합중국으로 알려진 광대한 식민지를 잃었습니다. 8위. 엘리케 8세는 아내와 가장 가까운 협력자들을 참수했을 뿐만 아니라 유전적 유전학으로 인해 여러 질병을 앓은 천재이자 인물이었습니다. 헨리 8세는 맥레오드 증후군을 앓아 왕위를 계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엘리케 8세는 30세부터 이 유전병 때문에 화를 잘 내고 정신을 잃고 모든 사람을 처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비만과 근력 저하로 움직이기 힘들었다. 불행하게도 인지기능 저하도 점차 치매로 발전했다. 9번. 요크 가문이 마지막 왕이자 영국의 튜더 왕조의 자리를 내주기 위한 전투에서 패한 리처드 3세는 아주 어릴 때부터 고통스러운 척추측만증을 앓았고 이로 인해 키가 작아졌고 더 높은 어깨. 그는 또한 호흡 문제가 있었습니다. 리카르도 3세의 유해는 2012년 레스터의 한 주차장에서 발견되었는데 이전에 교회와 그의 무덤이 남아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그를 추악하고 폭군적이며 피에 굶주린 사람으로 묘사합니다. 10번. 메리 1세. 시간 하수도. 스코틀랜드의 메리원은 심장, 혈관, 눈 및 골격에 영향을 미치는 상태인 마르판 증후군을 물려받았습니다. 그것의 말단은 손가락과 발가락뿐만 아니라 매우 길었습니다. 액티바 출신이 아닌 하란. 아마도 이 돌연변이는 그의 아버지인 하코보 퀸토로부터 유전되었을 것입니다. 11번. 바텐베르크의 빅토리아 유제니아도 그녀의 할머니인 빅토리아 제1세의 유전적 돌연변이로 표시되었습니다. 유전자를 물려받아 스페인의 8세 알폰소와 결혼함으로써 그녀는 혈우병 유전자를 스페인 왕국에 가져왔습니다.
그녀의 시어머니인 마리아 크리스티나 데 하브스부르고 로레나 여왕과 나중에는 그녀에 대한 관심을 잃기 시작하고 그녀에게 끊임없이 불충실한 남편의 끊임없는 비난이었습니다. 그가 나중에 빅토리아 유제니아의 용서를 얻기 위해 값비싼 보석으로 집을 한 불륜. 12번. 클라우디우스 황제. 이집트의 파라오가 그들의 누이들과 결혼하는 것만큼 합법적이었습니다. 로마 제국편에서 동성결혼 관계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클라우디오는 말을 더듬었고 뚜렛 증후군을 앓았는데 아마도 이전의 근친상간 결합에서 이미 알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가족이 어리석고 제국의 고삐를 물려받을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던 황제 섭정이자 클라우디우스의 조카인 칼리굴라가 암살당해 죽었을 때 그가 제국의 고삐를 물려받은 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클라우디오의 많은 결혼 가운데 네로의 어머니인 그의 조카 아그리피나 미노르와 거행된 결혼이 있었는데 그녀는 그녀의 아들이 통치할 수 있도록 그를 암살했다고 전해지고 있으며 클라우디오는 성공했습니다. 13번. 카를로스 2세의 누이인 오스트리아의 인판타 마르가리타 테레사도 유전적 돌연변이로 인한 질병에 시달렸습니다. 벨라스케스의 작품 라스 메니나스의 주인공으로 유명한 삼촌 조카 결혼의 딸인 마르가리타 13도 눈이 부어오르고 튀어나오는 질병인 알브라이트 증후군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 초경은 그녀가 어렸을 때부터 끊임없는 호르몬 변화로 인한 조건이었고 그녀의 몸에는 카페올의 반점이 있었다. 사실 그의 가장 눈에 띄는 얼룩은 오른쪽 관자놀이에 있었다. 그리고 가족의 관습을 잃지 않기 위해 마르가리타 테레사는 9살 때부터 약속을 받은 삼촌인 오스트리아의 레오폴도 1세와 결혼했습니다. 14번. 원래 라피아도사라고 불렸던 포르투갈의 퍼스트 메리는 수년에 걸쳐 정신을 완전히 잃어 결국 마리아 라 로카가 되었습니다. 분명히 포르피린증이 조지 3세와 마찬가지로 그녀를 점령했습니다. 사실 호르의 테르세로와 같은 치료 의사가 마리아에게 제공되었지만 어떤 측면에서도 개선된 결과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혼잣말을 했고 현실의 변화된 이미지를 보았고 그녀의 아버지가 지옥에서 불타고 있고 결국 그녀의 동족은 그녀가 통치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마리아는 또한 삼촌과 결혼하여 유전적 돌연변이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15번. 오스트리아의 황후이자 헝가리의 여왕으로도 알려진 바바리아의 엘리자베스 예. 그것은 사촌인 막시밀리아노와 루도비치의 결합에서 나온 것입니다. 깊은 슬픔, 섭식장애, 그리고 50kg을 넘지 않는 것에 대한 진정한 강박관념이 몇 년 동안 지속된다면 지금은 거식증으로 알려진 것이 사회계의 거부와 함께 증가하는 심리적 장애입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조건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폭식증, 정력 저하 및 우울 상태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근친 교배 관행을 수행합니다. 1750년경에 귀족들 사이에서 결혼을 계속했지만 사실은 더 이상 가족이 되는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오늘날에도 그들의 칭호를 계속 유지하는 군주제를 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왕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과학적 연구 덕분에 유전적 기억 문제에 대해 자신의 자손에 대해 호기심을 갖게 된 찰스 다윈 자신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다윈은 사촌과 결혼했습니다. 유전적 돌연변이는 15세기부터 제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 비디오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추가할 내용이 있으면 댓글 섹션에서 공유해주세요.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누르고 가족과 가장 친한 친구에게 링크를 보내 그들도 유전적 돌연변이로 고통받는 왕족에 대해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희 채널을 처음 사용하신다면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설명 아래에 있는 모든 소셜 네트워크에서 우리를 팔로우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역사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